자, 가봅시다. 용부가부터. 용부가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요번에 시험 범위에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부가도 용부라는 단어의 뜻부터 한번 같이 보고 가면 용렬한 부인인데 우리가 용렬하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뭔가 용감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있잖아. 아닙니다. 비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일단 용부가의 뜻부터 얘는 알고 갑시다. 용렬한 부인의 노래야. 근데 용렬하다가 무슨 뜻이냐?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감하다 이런 감성 아니고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 비판받는 여성의 상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여자는 이제 않는다. 근데 실제로 좀 패급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성분이 좀 오호 인생을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사람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여러분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갈래는요 가사입니다. 딱 봐도. 근데 뭐 이런 가사는 세태를 비판하는 가사이기 때문에 뭐 가사 중에 뭐 기행 가사도 있고 뭐 이렇다면 얘는 세태 가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또 특징이라면 여자가 일단 2명 나올 거고요. 여성 2명이 제시되고 이들의 행실, 얘네들이 좀 약간 패급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네가 패급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러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얘는 패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지. 그래서 두 여성의 행실이 열거가 돼요. 둘 다 패급이에요? 둘 다 패급이에요. 그러니까 패급 2명 이렇게 소개해주는 건데 사실 요거는 좀 견해가 갈리기는 합니다. 한 명을 쭉 쓴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 한 명은 그냥 이름을 다르게 썼다라는 견해와 아니 아예 2명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 근데 우리 수능 특강은 아예 2명이다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 두 여성의 행실을 열거했어. 근데 이 행실은 당연히 비판받을 만한 행실이겠지. 잘못된 행실일 거야.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좀 읽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당시에 좀 바람직한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는가까지 유추를 해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잘못했다고 열거되는 것 중에 진짜 잘못된 게 많아. 막 예를 들어서 술집에 나가 남편이 있는데 제가 술집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 막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되게 오픈되어 있어. 근데 뭐 이제 중간중간 그런 거 있어. 밥 잘 안 차려준다. 요즘에서는 사실 주요 덕목이 아니잖아. 물론 여성으로서 뭐 어느 정도 부여된 의미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요즘 밥 안 차려준다고 넌 쓰레기 같은 와이프야 이러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잘 안 챙기고 남편 안 챙길 수 있냐 이것도 부도덕한 항목으로 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여성의 행실들 잘못된 비판받는 행실들을 통해서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바람직한 행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지. 행실 유추 가능. 이 당시의 여자들은 이런 행실을 해야 올바르다라는 평가를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뭔 짓을 했는지 정도만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별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표현법들은 좀 있어요. 이게 세태가사기 때문에 좀 평민들 스타일이어서 비유법이나 뭐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합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네.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모양 보소 이런 해서 저 부인이 이제 첫 번째 비판받는 여성입니다. 비판의 대상 1, 저 부인.
여기서 이 저 부인이라고 했을 때 이 저가 또 중요한 소재로 나오거든, 우리 문제에서. 저 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거리감을 느낄 때 저라는 지시 관형사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 저라는 지시 관형사는 떨어져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지.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저를 씀으로써 이 부인과 뭐를 형성하는 거야? 심리적 거리감을 일부러 두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 저 부인, 저 부인, 저 부인, 저 부인 계속 그래. 그냥 부인이라고 해도 될 법한 걸 저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인물과의 거리감을 주는구나. 나 이런 사람 되게 싫어. 나 쟤 싫어. 이런 느낌으로 저 부인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지 말아라. 즉, 잘못된 행동을 경계하자. 이거 남성이 쓴 거예요? 용구가요? 아마 네, 남성이 쓴 걸로 보이지만 일단 작자는 미상입니다. 가사지만 세태가사여서 약간 사설시조 감성 생각하시면 돼요. 미상씨는 요번 수특에 참 재밌는 작품들이 많지. 이게 또 요번 해에 아마 또 출제 트렌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는 약간 뻔하잖아, 대부분의 가사들이. 나도 요번에 용부가나 이런 가사들 보면서 또 북천가도 가사에 원래 이렇게 유배 가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애들이 많이 실려 있는 걸 보면, 요번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용부가 저 부인 모양 보소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저 부인을 봐라, 한번 쬐 봐봐라. 약간 되게 판소리적인 스타일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해서 시집 흉도 허다하다. 자, 저 부인이 잘못된 이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저 부인의 행동의 비판의 행동, 잘못된 행동이라고 쓸게요. 거기 위에다가 옆에다가 적거나 위에다가 적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흉도 허다하다. 거기에 잘못된 행실, 어떤 걸 한 거야? 아니, 시집 온 지 3달 만에 친정한테 편지해서 시댁 뒷담 깐 거지. 그래서 친정에 편지해서 시댁을 모함했어. 그러니까 약간 좀 뒷담을 까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자, 그러면서 이 아랫부분이 이제 편지의 내용이야.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직접적으로 실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계엄스러운 시어머니부터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가 싹 편지의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 직접 인용. 어디까지 편지 내용이에요? 계엄스런부터 우리가 맨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섭벌지목 되었어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6줄. 근데 이거 시집살이 못하겠는 간수병을 그거는. 요것부터는 좀 아예 별개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살 시도를 했다. 그걸 정보를 또 주는 걸로 봐서요. 그래서 되었어라까지 정도만 일단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편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야유대기 시누이와 엄숙대기 맞동서. 그러니까 오만 애들이 다 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난 좀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좀 오만 사람들이 다 자신의 뒷담을 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일 확률이 아니, 그러니까 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나도 친하게 지냈던 어떤 강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모든 강사,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강사들이 다 자기 뒷담을 까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식으로 나도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단편적이거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오만 사람들이 다 자기를 괴롭혀 막 오만 사람들이 다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높은 확률로 지가 문제인 거야. 실제로는 얘는 지가 문제야. 자, 계엄스러운 시어머니에서 계엄이라는 건 이제 시기 질투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시엄마도 날 질투하고 시아버지도 나를 괴롭히고 시누이도 나만 보면 야유하고 막둥서도 막 나만 보면 막 엄숙하게 굴고 막 이래 막 이러면서 자 앞부분 내용들 이 계엄스러운 암특할사 야유되기 엄숙되기 요런 말들이 다 그게 뭔 거야? 비난하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는 뭐가 있어? 비방의 대상과 비난의 이유와 비방의 대상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 이유도 언급이 되어 있어. 특히 이 앞에 관형어처럼 수식을 해주는 구가 비난의 이유가 되는 거겠지. 이랬는데 이혼 안 했어요? 그 남편이 고살이야. 내 와이프가 이랬잖아. 이혼 승격해서 벌어지더라고. 오케이. 자,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야유되기 시누이, 암숙되기 맞동서 요 4명 같은 경우는 비방의 이유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냐면 이들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가 비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줄 묶어줄게요. 시엄마, 시아빠, 시누이, 맞동서 이 4명은요. 비방의 이유가 뭐야? 너무 싼다. 날 시기하고 질투해. 얘는 이런 검사. 자신을 시기 질투함. 그랬다고 깎고. 자, 그 다음. 왼쪽 어디까지라고요? 맞동서까지. 4명. 요악한 또 아우동서. 그리고 또 여우 같은 씨앗년. 씨앗년은 첩이에요. 이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거의 첩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 당시 여자들은 첩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를 하는 걸 표출하면 안 됐었다고 해. 그런데 이제 뭐 얘는 그냥 표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우 같은 씨앗년에 뭐 거세고도다 남노여복 들면하며 흥구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자, 그래서 지금 5번째 비판의 대상은 아우동서. 얘는 좀 요악하대. 애가 좀 이렇게 간사하다 이거야. 그 다음 씨앗년도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 비판의 대상 6번째가 이제 씨앗년이고요. 얘는 첩도 약간 여우 같다 이러면서 간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2명은 뭐야? 간사한 게 비방의 이유인 거야. 애들이 조금 못했어. 자, 그래서 표현법 보면 여우 같은 직유법인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노여복씨가 이제 마지막 이 편지에서 나온 비판의 대상 정도로 보시면 한 명 더 있긴 해요. 남편도 비판합니다. 6번째 비판의 대상이 이제 남노여복씨인데요. 남노여복은 뭐야? 맞아. 우리 노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죠. 그치? 노복, 비복, 뭐 시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남노여복은 종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6번째 비판의 대상은 종들인데 종들은 또 왜 싫으냐? 애들 거세. 그리고 들면하면서 흠을 봐. 그러니까 흠을 본다는 건 이제 뒷담을 깐대. 누구 뒷담? 내 뒷담을 깐대. 여기저기 막 떠들어 싸고 구석구석 모함을 한대.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야. 그래서 종들은 왜 싫어? 자신에 대해 뒷담 깐다. 모함을 한다. 약간 난 너무 싫어. 다들 날 싫어하고 다 내 편 안 들어주고 다 미워 막 이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애가 약간 성격이 어떤지 벌써부터 편지 내용부터 살짝 감이 오기는 해. 그러니까 뭐만 하면 이렇게 막 약간 다 자기가 피해자고 요런 컨셉도 있잖아. 그런 성격인 거지. 자, 그랬으면 당연히 얘가 이걸 남편한테 얘기 안 했겠니? 남편한테 무조건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남편이나 믿었더니 시뻘지목 되었어라. 그러니까 시뻘지목은 발등에 찍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속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즉 남편은 싫어. 남편도 너무 싫은데 남편은 왜 싫어? 내 편 안 들어줘서. 근데 이거 남편도
사는 집안 아니에요? 그 사는 집안이죠. 어느 정도만 하면은 맞춰줄 텐데. 나랑 한 3일 정도만 살아가야 돼. 자,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남편이 이제 비방의 이유, 남편이 또 싫은 이유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또 남편은 싫어. 여기까지가 이제 편지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막 편지를 쓰더니 막 애가 또 그러면서 시집살이 못하겠다고 간수병을 기울여요. 간수병은 얘들아 그 독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살 생각, 자살 기도도 하고요. 요거 정도 그냥 간단히 알아놓으세요. 자살 기도도 하고 치마 쓰고 내닫기. 애가 튀어. 그래서 도망치려고 그래. 보찜 싸고 도망치래. 오락가락 못 견디어 여승이나 따라갈까? 이러면서 애가 그냥 진짜 여승이나 따라가서 여승이 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승이나 따라가서 그냥 이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면서 얘기해. 그러면서 들구경이나 갈까? 나물이나 뜯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요 네 줄 다 묶어주시고요. 자, 그럼 얘 지금 이렇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가출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해. 그래서 자살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도 해? 가출하려고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진짜로 뭐 예를 들면 여승을 따라가서 자기도 승려가 되고 싶었다거나 진짜 죽고 싶었다거나 약간 요런 건 아니고 이거 다 핑계지. 시집살이를 벗어나려는 핑계. 자살 시도도 약간 어떤 느낌이야? 아니, 솔직히 자살하려면 진짜 했겠지. 뭐 이 당시에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했을 테니까. 근데 이거 약간 그냥 핑계 대는 거야. 나 이만큼 힘들어. 나 너무 하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핑계 대는 거지. 시집살이 벗어나려고. 여기 뭐 들구경을 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보면 알겠지만 대구법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잘못된 행실들, 뭐 이 정도, 자살 시도, 가출 시도는 얘가 이 정도로 시집살이를 싫어했다 정도를 드러내는 거고요. 잘못된 행실로 카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비판받을 만한 행위이기는 해요. 넘버링은 안 하도록 할게요. 내 넘버링의 기준은 수능특강 잡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카운트를 안 하긴 하더라고. 자, 두 번째 잘못된 행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자가 이 당시에 긴 장죽과 친구를 먹었대. 긴 장죽 하면 뭘까? 긴 장죽. 담배. 담배. 네, 담배입니다. 자, 긴 장죽이 번님이다. 야, 여기서 표현법 나오죠? 긴 장죽이 아주 친구다, 친구. 요거 담배를 의인화해서 그만큼 담배를 너무 많이 폈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긴 장죽 번님이요에서 사용된 표현법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거 의인법이고요. 의인법을 통해서 풍자하는 거지. 아주 그냥 담배가 제 친구지? 뭐 이러면서 풍자. 이때는 담배가 있었을 때는 담배 있죠? 이거 뭐 이렇게 뻐끔뻐끔 피는 그 장대로 피는 거 있잖아. 자, 그래서 잘못된 행실 2입니다. 담배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굉장히 자주 폈다. 근데 요즘은 또 이것도 요즘 트렌드와는 다르죠. 요즘 뭐 여자들도 담배를 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소박을 맞거나 뭐 이혼 사유가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큰 비판의 대상은 안 되잖아. 근데 담배를 이 당시엔 피면 진짜 막 어우 어떻게 저럴 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담배를 가까이 해. 그래도 뭐 요즘도 사실 여자들이 담배 피는 건데 요즘 남자들도 담배를 워낙 안 피는 트렌드라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도 성인 되면 끊는 애들 진짜 많아. 그래요? 그건 끊어야 돼. 안 핀다. 자, 찬이가 피고 있어. 한이야 끊어 좀. 자, 문복하기
소일이요. 긴장죽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일이요. 자, 문복은 뭐냐면 나도 참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점 보는 거. 약간 사주 보거나 아니면 점 보고 막 이러는 거 있지? 이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얘가 맨날 점이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복이 이제 점이에요. 점을 치며 시간을 보내. 이거 대꾸법이에요. 그쵸? 대꾸법은 워낙 많아서. 담배를 가까이 하고 점을 치며 시간을 보내. 근데 점을 치며 시간을 보내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럼 얘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겠니? 시간 남을 때마다는 애가 그냥 이렇게 점이나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쓴다. 점만 치고. 자, 겉으로 서름이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이 인간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 약간 애가 쎄해. 자, 뒤에 거 보면 반분대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야. 맨날 허구한 날 거울만 보면서 반분대를 일을 삼아. 반분대가 뭐냐면 약간 화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이 딱 화장할 때 그 분자잖아. 애가 맨날 화장만 하고 털만 뽑고 막 이러고 이 세월을 보내. 그럼 얘는 지금 뭐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외모 바꾸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넘버링 4번째입니다. 이게 비판받는 행위 중 하나예요. 외모 바꾸는 데만 신경을 써. 근데 사실 이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게 문제는 아닌데, 우리 이런 말 딱 들으면 뭔가 쎄하지 않아? 얘 허구한 날 남편이 있는 애가 거울을 보면서 털 뽑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죠? 자, 뒤에 한번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 또 비판의 행위가 나오는데 시부모가 걱정해. 그러니까 애가 막 허구한 집안일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시부모가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말대답을 풍덩풍덩. 말대답을 해. 얘들아 풍덩풍덩 분성상징어고요. 이 당시에 시부모한테 말대답, 이거는 이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치? 시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거지. 시부모에게 함부로 말대꾸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럼 남편이 이제 나섰겠지. 남편이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남편이 또 걱정하면 뒤징그려 만넉수. 이거 뭐야? 남편이랑 거의 맞다이 뜨는 거야. 남편한테도 말대꾸를 하는 거죠. 6번째, 남편에게도 함부로를 하는 거야. 남편에게 말대꾸. 그러니까 즉 시부모나 남편한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의나 도리를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했대.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볼까? 이런 말을 갑자기 하기 시작할 때, 들고 나니 초롱꾼은 뭐냐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요런 게 바로 들고 나니 초롱꾼이야. 들고 나니 초롱꾼은 이 당시에 아마 관용어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었냐면, 그러니까 초롱을 들고 다니면 초롱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신분 같은 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그걸 하고자 하면 인간은 모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좋은 말을 얘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나도 술집을 차리면 술집 여자가 될 수 있는 거네? 라는 뉘앙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고 나니 초롱꾼, 요 말은 그냥 사람은 무엇인지 될 수 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거니까 팔자나 한번 고쳐볼까 하면서 양반자랑 모두 하면 얘는 심지어 양반이야. 그리고 자신이 양반이라는 거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굉장히 막 나 양반 이러고 다녔거든? 근데 양반 자랑을 하면서 갑자기 색주가를 하고 싶대.
술집을 차리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술집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약간 마담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양반인데도 술집을 하려고 해. 이게 바로 가장 사실 큰 잘못 같기는 합니다. 7번이죠. 양반임에도 술집을 하려고 함. 그럼 이거는 이 당시에 뭐에 어긋나는 일이야? 신분윤리라는 게 이 당시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신분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지. 신분윤리에 어긋나. 이게 바로 그 저부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뒷담 까고 담배 피고 점치고 외모에만 신경 쓰고 시부모한테 함부로 하더니 남편한테도 말대꾸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술집을 차리고 술집 마담이 되겠다 그러고 있고 벌써 이게 아무리 트렌디한 요즘 현대 사고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여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뺑덕어멈도 나오시는데요. 뺑덕어멈도 좀 세. 성격이 좀 빡셉니다. 뭐야, 뺑덕 어머니랑 여기 저 부인 씨랑 2명 나온 거예요? 그렇게 2명이야. 아. 그래서 저거인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냥 내용 정리만 잘하고. 근데 워낙 지금 여기서도 이 한자어나 막 이런 이 당시의 워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해석이 뭐 매끄럽게 되지 않을 가능성 정도?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럼 지우고 가겠습니다. 비판 대상 2번째 뺑덕스 어머. 결혼 잘해야 되고. 네. 주먹하지 마시고요. 대학 가면 그냥 뭐 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뭐? 이제 곧 30. 이제 곧 아니라고. 나 어리다고 내가 100번 얘기했잖아. 나이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나 아직 어리다고. 37이었나? 27이었나? 죽여버릴 거야. 당연히 37은 아니겠지. 37은 이제 출산이 어려워. 결혼하겠지. 시우가 쌤 결혼하시면 축가 불러드린대요. 뻥이지 너. 입만 열면 거짓말. 뭐 있을까? 축가해요. 김민기 샤롯. 땡가방. 어쨌든 이거 영화 있지 않나? 비슷한 거?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그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어멈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했었어요. 아, 달라요? 그 사람이? 네, 그냥 뭐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뺑덕어멈 천성이 들어간가? 야, 걔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인생이 그랬냐? 아, 야, 배워서 저런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얘 진짜 약간 나는 너무 판소리 같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서술자의 그 자신의 평가가 굉장히 가감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다. 거의 뭐 인간에 대해서 모욕이란 모욕은 다 하는 워딩들이지. 자, 거기에 묶어주시고요. 뭐라고 적을 거야? 뺑덕어멈에 대한 비판 직접 제시. 뺑덕어멈에 대한 서술자죠. 뭐 작가의 비판 직접 제시. 거의 뭐 서술자 개입급이지. 자, 그럼 이제 얘도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잘못된 행실이 나옵니다. 잘못 첫 번째. 여기저기 무릎 맞춤, 싸움줄로 세월이요. 나가면은 말전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나가면은 말전주요까지가 한 세트야.
여기저기 무릎 맞춤 싸움줄로 세월 나가면 말을 전한대. 하루 종일 싸움을 붙여. 그러니까 무릎 맞춤을 지가 한다기보다는 여기저기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막 말을 자기가 전한대. 이게 뭔 뜻이야?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잘못 첫 번째는 얘는 진짜 인성이 잘못된 애야. 이간질해서 싸움 붙이는 게 자신의 취미생활이야. 이간질로 사람들의 싸움을 붙여. 사람들을 싸우게 함. 그리고 나서 들면서는 음식 공로인데 이 들면서는 음식 공로는 그냥 지금 이 사람의 좀 특성 중 하나에 뒤에서 한번 언급이 더 되긴 될 텐데 이 사람이 음식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말 전하면서 싸움이나 처하게 하고 집에 오면 먹기만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래. 근데 물론 먹는 건 지금 뭐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자, 그 다음 제 조상을 젖혀놓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자, 얘가 지금 그니까 뭐를 젖혀놔? 제 조상을 젖혀놔. 자, 여기서 조상은 주로 유교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조상을 젖혀놓는데 조상에다가 유교라고 써주시고요. 우리가 유교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걸 너무 중시하잖아. 근데 얜 유교적인 건 버리고 불공하기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하네. 불공은 우리 불교지. 얘는 지금 그러니까 유교가 아니라 뭐를 챙기고 있어? 불교. 그러다가 심지어는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무당. 뭐에 포커스를 맞춰? 무당한테도 공을 들여. 그러니까 무당, 소경, 푸닥거리를 해.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다 쓴대. 그러니까 얘는 무당은 물론 뭐 어떤 민속신앙이죠. 이거는 뭐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뭐 민속신앙과 불교의 재산을 탕진하고 유교는 경시한 거야. 자, 요런 건 그러니까 얘 일단 비판의 행동부터 정리를 하고 보면 불공이나 무당으로 무당 구수로 구술했다는 뜻이겠지. 무당을 계속 무당한테 돈을 쓰는 방법은 굿밖에 없으니까 무당 구수로 재산을 탕진한다. 나는 약간 무당은 잘 모르겠어. 그냥 사주는 믿거든. 근데 사실 믿는다기보다 그냥 그래도 종종 보는데 무당? 나 심지어 무당도 만들어간 적 있거든. 네, 이게 생각보다 적중률이 매우 낮았어. 맞아요. 별로였던 것 같아. 저 두 줄 먹는 거예요? 우리 두 줄 묶어서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까지가 무당군 얘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 당시 시대적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잘못이라고 얘기한 게 뭐야? 유교를 경시하고 불공과 무당을 믿는 걸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에 어긋난 거야? 유교를 경시하고 불교나 무당을 중시하는 요 행위는 당대 조선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억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숭유억불과 배치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 숭유억불 사상과 위배되는 거지. 숭유억불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자가 이 당시의 가치관이었는데 이거에 위배되는 거겠죠. 재산 탕진이 좀 더 그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일단 불공에 포커스를 얘는데 우리 유교에 돈 쓰는 건 잘못됐다고 안 보거든. 근데 이 당시엔 불교에 돈 쓰는 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잖아. 유교에 돈 쓸 게 없잖아요. 근데 아니 제사 지낼 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거. 그럼 불교도 제사 지내는데. 불교도 제사 몰라. 그래서 근데 조상은 안 섬기면서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제사는 잘 안 지냈다는 거야. 그럼 불교에만 두셨으면 문제될 거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조선의 가치관과 맞지 않았던 거죠. 당대 유교적 가치관에 위배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겨. 자, 그 다음 남편 모양 볼짝시면 삽살개 뒷다리라고. 남편의 모양이 삽살개 뒷다리래. 이게 뭔 소리냐? 삽살개의 뒷다리가 되게 말랐대. 우리도 삽살개는 요즘 키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볼밥하지 않은데 삽살개 뒷다리에다가 써주세요. 말랐다. 그러니까 삐쩍 마른 게 삽살개 뒷다리야. 자식고동 볼짝시면 털벗은 솔개미라. 자, 털벗은 솔개미는 뭐냐면 헐벗고 초라한 그런 애들을 털을 벗었다라고 했으면 애들이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녀? 옷도 제대로 못 입어. 그러니까 헐벗었어? 솔개미라고 하면 되게 작고 초라한 존재란 말이야. 애들이 굉장히 헐벗고 초라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얘들아 당연히 뭐야?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비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뭘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뭐를 드러내는 거야? 앙상하고 볼품없는 가족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다닌다. 아까 앞에서 간단히 살짝 얘기했잖아. 집에 들어오면 뭐를 한다?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애가 먹는 건 진짜 좋아해. 그래서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자, 그래서 엿장수, 떡장수한테 가면 아이 우리 애 좀 먹이게 좀 더 주세요. 약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나 봐. 우리 요즘도 약간 엄마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말들이 있으면서 애 챙기게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되게 비판적으로 보잖아. 근데 옛날에도 있었는지 엿장수, 떡장수가 오면 우리 집 애 줘야 되니까 좀 많이 좀 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대. 근데 그걸 다 누가 먹어? 애들은 삐쩍 말랐잖아. 그럼 누가 먹는다는 거야? 지가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 잘못으로 카운트를 하는데요. 잘못 네 번째. 뭐가 많아? 식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것질을 좋아하고 식탐이 많은 성격이야. 식탐이 많다는 건 좀 탐욕스럽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어디로? 아이들. 떡장수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내 와이프는 이름 만드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전반적으로 다 좀 진짜 안 되는 애들이기는 해. 물레앞 시야 앞은 선아품 기지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물레앞 시야 앞이라고 하면 이제 얘가 집안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품만 해. 이 집안일 하려고 그러면 하품만 하고 해 안 해? 안 해. 자, 그럼 요건 집안일을 역시나 하지 않는 겁니다.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품만 하고 집안일 안 해. 그럼 얘가 좋아하는 건 뭐냐? 이야기책 소이래. 음담배설 요기로다. 소설 보면서 약간 야식구리한 소설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기. 그러니까 이간질 해서 막 이렇게 뒤통수 치고 이러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는 거야? 여섯 번째. 음담배설과 이간질을 좋아해. 자, 그리고 나서 잘못 7번째입니다. 인물 초인 딸려나기
펫조박이 되겠구나. 자, 얘가 이제 그러다가 심지어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요. 인물초인 떨려나기가 외간 남자를 불러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다가 펫조박이 되겠구나. 요거는 이제 결국 쫓겨납니다. 얘가 이제 이 외간 남자 불러서 놀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외간 남자를 바람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아래부터는요, 이런 여자를 집에 들였을 때 어떤 단점이 생기는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그 아래에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아래는 약간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지. 너네 이런 여자 잘못 들였다가 혹은 이런 여자가 됐다가는 이런 결말이 나온다. 자, 뭐냐.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만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 뺑덕어멈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세간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집안의 그런 돈은 줄고 걱정만 늘어나. 그리고 뭐 대꾸도 당연히 되겠지만 대조도 되죠. 대조를 통해서 뺑덕어멈 같은 여자를 집에 들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여자의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은 길어간대요. 이게 멋부리는 거거든요.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은 길어가 이 당시에 좀 멋부렸던 거야.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 뺑덕어멈이 굉장히 사치가 심하고 멋을 많이 부렸구나를 드러내고, 총없는 헌 집신에 어린 자식 들쳐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일을 삼아. 그래서 얘는 이제 뭐하고 사냐면 세간이 줄고 걱정은 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얘는 외모는 꾸미더니 갑자기 구걸하면서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져서 여자 한 명 잘못 들였다가 집이 쪽박 나가지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그러니까 혼인장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큰 행사들 있잖아.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집집마다 가가지고 다 음식 받아내는 거야. 구걸하는 거야. 그래서 꾼 양식 거울러라 한번 국회 하여보자 이러면서 꾼 양식 이렇게 다 구걸해서 구워낸 그런 양식들을 뭐해? 그러니까 막 다 이걸 뭐 먹고 살고 이제 근데 거의 다 떨어지게 된 거지. 이거 꾼 양식은 다 떨어지고 한번 곡회하여보자라고 하면 여기선 술이나 마시자. 애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의지도 없어.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쥐죄 매맞히고. 자, 가부쥐죄라는 건 뭐냐면 남편은 매를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잘못했을 때 부인이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매를 맞춰요. 그리고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치기. 그냥 갑자기 화난다고 지 자식을 때려. 그러더니 씨앗은 우리가 아까 말했지 첩이라고 얘기했었죠. 첩은 남한테 팔아버려. 그러면서 중매아비를 원망해. 왜 첩 같은 애를 우리 남편한테 중매해줘가지고 지는 바람 폈으면서. 그래서 며느리를 쫓았어. 며느리는 내쫓았고 그래서 아들은 호라비가 됐어.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일세. 그러니까 지금 싹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족이 파탄난 거야. 자, 어디부터? 세간은 줄어지고부터 남의 집 결단이네. 뭐 이러면서 거기까지 쫙 묶어주시고요. 싹 다 뭐야? 뺑덕어멈으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돈은 없어졌고 자식은 뺑덕어멈한테 매맞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은 뺑덕어멈이 잘못한 죄 때문에 곤장 맞았고 아들은 호라비가 됐고 며느리가 쫓겨나서 그 다음 첩은 다시 또 팔려나갔고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굉장히 가족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목구멍이 드슈하면 무리무이 음란이요. 근데 이제 여기 그냥 뺑덕어멈의 성격입니다. 다시 애가 그냥 목구멍 말만 하면 굉장히 다 무례하고 무의해. 그러니까 아주 의롭지도 못해. 음란이야. 말이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아주 그냥 안 좋은 말만 한데 말을 하면 입만 벌리면 아주 이런 거지.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되고 쾌거하다. 그런데 갑자기 막 울어 얘가. 무슨 꼴에 생초기로 머리싸 들어놓고 그러면서 또 우리 막 아프면 우리 원래 흰색 천으로 머리 묶고 들어누워 있잖아. 갑자기 또 막 그래. 간부 달고 달아나다 관비정속 흐뭇하다. 자, 이런 인생을 살던 그의 결말이 나옵니다. 간부 달고 달아나다 관비정속 흐뭇하다. 이게 뺑덕어멈의 결말이에요. 딸아이가 남의 집 별딸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그래서 나도 그 맥락은 지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어떤 딸 딸아이가?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이네라고 해서 딸 자식을 그 남의 집에서 데려왔다는 건지 요 맥락을 지금 나도 파악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봐도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나도 얘는 쓱 넘어가기는 했었어. 딸 자식을 데려왔는데 왜 남의 집이 결단이 났을까? 빵덕 어머니가 딸아이가 치료하면 우리 집이 남의 집 되니까 같은 건가? 아, 그랬을 수 있겠다. 그 워딩일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남의 집에 딸이었던 그러니까 뺑덕어몽을 잘못 집에 들여서 이 집이 결단 났다. 뭐 이런 워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래서 간부 달다라는 건 얘들아 외간 남자야. 그러니까 얘가 아까부터 좀 바람을 좀 폈었잖아.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건 얘가 유전자래. 내가 어디서 봤는데 바람 피는 게 유전자에 있대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극복이 불가능하대. 그래서 이런 바람을 한 번 피잖아? 너희 사랑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 여자친구가 나중에 바람을 펴. 그러면 바로 끊어야 돼. 그냥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 진짜 그 유전자의 잘못일 뿐이래. 호르몬과 유전자. 근데 뭐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여자도 극복이 안 됐어. 또 바람을 피다가 도망치다가 관비정속, 그러니까 벌을 받게 됩니다. 자, 뺑덕어멈의 결말. 외간 남자와 바람 피다가 외간 남자와 만나다가 도망치다가. 그래서 심지어 도망쳤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뭐 바람을 피는 게 처벌받지는 않잖아. 그리고 특히 그 간통죄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게 진짜 그것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외간 남자와 만나다가 얘는 이제 처벌을 받았지, 이 당시에는. 이게 바로 뺑덕어멈의 결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을 받은 내용이 관비정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벌의 내용이 관노가 되는 거야. 관비정속은 관노가 된다. 그러니까 뭐야? 산호는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노비가 아닌 그 관가 같은데 국가의 노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벌 받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뭐 뺑덕어멈은 물론 어떤 계층이었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관노가 된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얘가 무슨 워딩을 써? 흐뭇하다. 흐뭇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그럼 이건 누구의 생각, 판단이야? 작가의 판단이 역시나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흐뭇하다는요, 화자의 통쾌함이 직접 드러납니다. 얘는 좋은 거야. 아, 재밌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무식한 창생들아. 자, 여기 말 건네는 태도고요. 말 건네는 태도, 무식한 창생이면 누구겠니?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창생들아에다가 말 건네기. 이런 내용들. 그럼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여자들 데려오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이런 여자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겠지. 요런 작품을 경세가라고 부릅니다. 경세가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책을, 내용을 경세가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상생들아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교훈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세가로서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무식한 상생들아 저 거동을 자세히 보소. 저 뺑덕어머 하는 꼴 좀 봐라. 그른 줄 알았거든 고칠 깨짜 힘을 쓰고 그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쳤어야 했는데 옳은 줄 알량이면 행하기를 위주로 하소. 그러니까 얘들아 옳은 걸로 알려고 옳은 걸 알고 있으면 제발 행해라. 잘못된 거를 알면 고치고 제대로 된 게 뭔지 알면 그걸 행동을 해라. 아무리 용렬하나 용렬이라고 하면 애가 그냥 이게 졸렬하다. 아무리 졸렬해도 옳고 그름은 안다라는 거야. 아무리 사이코패스도 사람을 죽이는 게 잘못이다라는 건 학습을 해서 알잖아. 그런 것처럼 알면 제발 행동을 해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하지 말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최종적인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가 되는 거야? 뭘 해라? 옳은 일에 힘쓰고 그른 일은 하지 말아라. 그른 일은 멀리해라. 이게 이 작가가 최종적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되는 거지. 옳은 일에 힘쓰고 그른 일을 하지 마라.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쉽고 재밌었죠?